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6번째, 일상생활에서 써먹기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많이 동사 욕심을 부렸냐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써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야. 특히, 일반 학생이 솔직히 일본어를 써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 식당, 뭐 먹으러 갔을 때 솔직히 쓸 수가 있거든요. 뭐 내가 뭐 일본어를 못하는데 뭐 클럽을 가겠어요? 아니면 뭐 술을 먹으러 가겠어요? 뭐 술 먹으러 가봤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본어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고래 구다사이, 고래오 타베타이 데스 이러면서 굳이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걸로 주세요 라고 하다가 이제 형용사 동사를 이렇게 외웠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맵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지. 카라쿠 시나이데 구다사이 이러던지, 이거는 좀 달게 해주세요, 저는 짠 거를 싫어하거든요, 짜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던지, 약간 좀 밥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배웠던 것들 이런 걸 계속 써먹는 거야. 처음에는 고래 구다사이 라고 했던 게 고래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걸 써먹었으면, 사실 제가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 음식을 뭐 먹고 싶습니다,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조금씩 문장을 더 풍성해지는 거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문장과 단어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식당에 가면 꼭 써먹고 가는 거야. 구다사이밖에 할 줄 몰랐는데 고래 이거밖에 할 줄 모르다가 이거 주세요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저는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사실 제가 이 식당 너무 좋아해요, 뭐 깔끔하고 그리고 되게 자주 올 거니까 많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이렇게 공부만 했다면 솔직히 많이 빨리 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좀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집에 일본 아들 2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내가 막 말을 시키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 가더라도 주눅 들지 않고, 뭐 콤비니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뭐 주눅 들지 않고,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무조건 처음에 일본에 온 사람들이,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잔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동전 같은 거 있죠. 왠지 알아?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지폐만 계속 내는 거야. 지폐만 계속 내다 보니까 동전이 터지려 그래.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가고 나시면은, 일본 여행 갔다가 한국 들어갔을 때 동전 엄청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환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뒤에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아유 모르겠다 지폐 내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초토마테 구다사이 이런 거 있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동전이 있거든요, 좀 찾아볼게요 라고 이런 거 되게 조그만 거야. 초토마테 구다사이, 타분 아루또 오모이마스요 어츠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잔돈 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동전 찾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찾고 있으면 나도 불안하고, 뒷사람도 좀 짜증나고, 좀 기다려달라고 말이라도 좀 하던지 양해를 구하던지 좀 서로 짜증날 텐데, 내가 좀 이렇게 배웠던 것들, 초토마테 구다사이다 할 줄 아니까 그렇게 써먹던지,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거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들 나 뭐 계속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배웠던 것들을 좀 써먹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세요. 까먹지 않도록. 아시겠죠? 이것도 정말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도쿄 K장이 하고 있어요. 자, 그 7번째. 혹은 전철이나, 왜 혹은이라고 돼 있어? 전철이나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를 항상 읽는 버릇. 많아도 다이조부.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자, 일본 전철을 가시면 약간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문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잡지 광고 아니면 어떤 상품 광고와는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전철에 붙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전철에 타면은 이렇게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보는 버릇이 굉장히 저는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일본에 왔으면 택시는 비싸니까 거의 못 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버스 아니면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버스에는 그런 게 많이 붙어있진 않아. 근데 이제 전철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게 많이 붙어있어. 칸칸마다 다 달라. 그리고 이런 전단 광고지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앉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멍 때리거나 뭐 핸드폰 게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못 읽었던 그 한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야 이거. 내가 몰랐던 한문들이 읽히는 게 많아져요. 정말이야. 이거 지금도 내가 너무 가끔 신기해. 와, 내가 이걸 읽을 줄 아네? 내가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있네? 난 솔직히 전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한문을 쓰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가끔 전철 타거나 이런 거 읽어봐요.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여러분. 진짜야. 그리고 만화도 다이조부.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은데 만화책을 읽으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이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찌요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여기 이거 보면은 쯔요이라고 보이죠. 근데 옆에 조그맣게 후리가나로 쯔요라고 적혀있죠. 한문이.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보시면 난도 야떼모 갓테나이 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한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히라가나가 적혀있어요. 그쵸?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바로 후리가나라고 해요. 요미가나 후리가나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만화책에 보면 이렇게 후리가나가 많이 있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만화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훨씬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만화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내가 이걸 100% 이해 못해도 만화 때문에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거든요. 그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문을 모르니까 이걸 뭐 어떻게 뭐 검색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옆에 후리가나가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뭐 검색해보기도 쉽고, 그리고 만화도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만화가 있잖아요. 만화는 일반 뭐 책보다는 어떤 뭐 소설책 같은 거 너무 어렵잖아.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 되게 훌륭한 교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도 한국처럼 똑같이 되게 많은 신조어 그리고 막 유행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만화에서 되게 자주 알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게 막 소설책이나 약간 그런 책들 정식 교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출판 주기가 되게 짧잖아. 막 뭐 한 달 지나면 쑥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 당시 유행했던 단어, 뭐 유행어, 신조어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만화니까 되게 막 그 뭐 청소년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신조어 같은 게 많이 있기도 해.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말들은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알아들을 만큼 크게 유행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게 그 단어를 완벽하게 뭐 익힌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뭐 의식 구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게 아마 외국어를 좀 잘한다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만화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는구나, 혹은 뭐 아 요즘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그리고 이 만화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다루는 뭐 청소년물 이런 게 많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화를 읽음으로 해서 내가 좀 진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만화나 약간 뭔가를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한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문 위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문을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만화 같은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교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일상생활에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 일본 전철에 붙어있는 이런 전단지,
그리고 일본에 뭐 거기 붙어있는 뭐 벽지에 나와있는 그런 광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에 익혀놓고 뭐 읽어보려고 하고 모르는 건 한 번씩 찾아보다 보면 그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져요. 이건 진짜야. 이거는 저 도쿄 만화까지는 아니지만 이 전철이나 버스에 붙어있는 이 전단 광고를 읽는 거는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에 여행 오셨을 때 그냥 막 경치만 구경하지 마시고, 특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전단지 하나라도 계속 눈에 익히는 버릇을 들으시는 게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저의 정말 노하우입니다. 좋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은 항상 내 품 안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저희 학교는 약간 좀 높은 클래스가 되면은 사전을 못 꺼내게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사전을 못 꺼내게 했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일본어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뜻이구나 라고 이제 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거죠. 모르는 단어는 바로 쳐다보지 말고 일단 김전일이 되라 한번 좀 추측해봐라.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선생님이 막 나한테 설명을 해주잖아.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또 일단 첫 번째 공부가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 일본어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좀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이 한문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로 일단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내가 또 선생님에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이 단어를 일단 알았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죠.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24시간 내 옆에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뭐 전단지를 읽는다든지 뭐 만화를 읽는다든지,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그렇잖아. 근데 요즘엔 너무 좋게 핸드폰에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핸드폰 사전도 너무 잘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전자사전 같은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은 어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속에 뭐 게임도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유튜브도 있고 막 아프리카 TV도 있고 카카오 TV도 있고 막 너무 많은 막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핸드폰에 많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사전만 보려고 이렇게 딱 핸드폰을 집었는데, 잠깐만 뭐 한번 볼까 하다가 이제 핸드폰 갖고 2-3시간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핸드폰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사전 같은 거, 전자사전 같은 거를 갖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의지, 여기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좀 스스로 내가 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컨트롤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자사전 같은 거를 꼭 갖고 다니시는 걸 저 도쿄 K짱은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은 항상 내 품 안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모르는 한문이 나왔을 때 항상 볼 수 있게, 그게 전철이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라든지 항상 사전은 내 품 안에 갖고 계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내가 모르는 한문이 나왔으면 뭐 다음에 찾아보지, 뭐 다음은 없어. 왜 여자들 내가 이 옷을 언젠간 입을 거야, 뭐 저 옷을 언젠간 입겠지라고 이렇게 장롱 안에 꿈쳐놨던 옷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옷은 한 번 안 입는 옷은 안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귀찮으니까 그냥 다음에 한번 공부해야지. 다음은 없어. 다음 따위 오지 않아. 그냥 그렇게 놓친 한문은 영원히 네 것이 될 수 없는 거야. 모르는 한문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 걸로 만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습관이 한번 몸에 배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요. 그런데 저의 지인 중에 장성기라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은 모르는 한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봐요. 근데 그분은 일본에서 대학원 석사를 나왔어요. 석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한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봐요. 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지금도 모르는 거 있으면 참지 않고 바로바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진짜야. 근데 이런 습관이 계속 몸에 배다 보면은 한문도 솔직히 내가 뭐 한국에 있거나 굳이 내가 뭐 일본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자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은 그 한문이 계속 내 옆에서 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까먹지 않는 뭐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전은 항상 내 품 안에 있고 모르는 한문은 절대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부하시고 암기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노하우. 저 도쿄 K장의 노하우입니다. 눈과 귀를 쉬게 하지 말 것. TV를 가까이 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 TV를 거의 못 보고 있어요. 그 대신 제가 하는 게 뭐냐, 저는 좀 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접하려고 하고 일본 영화를 접하려고 해요. 왜냐면 일본 드라마를 요새 드라마를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제가 좋아하는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요즘에 뭐 젊은 애들이 이런 단어 이런 말투를 쓰는구나. 그리고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구나. 왜 이런 거잖아. 사극도 사극인데 약간 좀 귀부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는 대화를 보면은 그분들이 쓰는 약간 특유의 약간 좀 품격 있는 문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공부가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좀 잘 안 쓰는 단어 같은 것도 나오면 그게 또 공부가 되고,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근데 TV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뉴스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뉴스는 정말 타다시 니온고 너무 올바른 일본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뉴스를 잘 안 보게 되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것도 봐요. 재밌으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쓰는 말투 같은 게 진짜 일상생활에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귀를 열어놓고 들어봐. 그러면 내가 타베 마시다, 뭐 타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타베다요? 나 먹었어. 그래서 소우데스네, 아노사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말 왜 써요? 막 근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좀 그 말하듯이 하게 하는 게 있어. 뭐 아노네, 아노사, 소우다다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약간 그냥 일본어. 나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보다 나 어제 밥 먹었어요. 약간 이렇게 좀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일본어도 약간 좀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TV나 영화나 드라마로 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일단 재미있어. 드라마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 그럼 그거 봐. 그리고 뭐 영화 나왔다. 그거 봐.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이 얘기를 막 알아들으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지만 그게 노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귀가 들리니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평가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공부하고 놀 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그리고 일본 TV를 되게 많이 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일본 TV를 못 알아들어 계속 켜놨어요. 그리고 막 아라시 나오는 거, 뭐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뭐 연예인 나오는 거, 그거 일단 틀어놨어요. 근데 뭔진 모르는데 그냥 웃긴다? 웃겨.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웃겨. 얘네가 웃으니까 웃긴 것도 있고 그냥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웃기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대충 내가 짐작하고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도 계속 이걸 일본어를 내 귓가에 계속 뭔가 울리게끔 계속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계속 내 가까이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TV 계속 보시고요. 드라마 보시고요. 뭐 영화 보시고요. 근데 그걸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기평가 공부한다. 나 지금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시간 때우기 같죠?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진짜 지금도 아직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어휘력 같은 것도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일단 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과 기초, 동사, 형용사, 단어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가적으로 좀 도움이 바탕이 된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드라마, 영화 봐. 땡땡이 까는 거 아니야. 너네 공부하는 거다? TV 많이 보시고 영화 많이 보시고 웃긴 거 버라이어티 쇼 보시고 코미디 쇼 보세요. 계속 보세요. 대신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본인은 나의 교과서입니다. 일본인을 사용하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처음에 그 쉐어하우스로 들어갔던 그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분은 한국인 여성분이셨어요. 그 남편분은 일본인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좀 예전에 사별을 하시고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2명은 재미교포겠지? 제1교포겠지? 근데 그 아들 2명은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요. 일본인이에요. 그냥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단지 엄마가 한국인인. 그래서 그 일본 그 아들 2명한테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좀 써먹기도 해보고 그냥 말을 그냥 계속 걸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내 주변에 일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노는 건데 그때는 내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을 때였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을 때였지만 뭐 식당에 가서 내가 괜히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그 내가 음식을 시킬 때 내가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 그 아들 2명한테 맨날 말을 시키는 거지. 그 내가 오늘 배웠던 거를 써먹는 거야. 그럼 걔 일본 남자한테 뭐라고 대답하잖아? 그 내가 그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을 거냐? 그럼 그거 뭔데? 그 의미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서 계속 괴롭혔어, 걔네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 사람과 연애를 하라. 그게 진짜 빨리 배운다고.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과 사귀다 보면 우리나라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말을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게 싫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애를 해라. 연애를 하는 게 솔직히 일본어가 좀 많이 빨리 되난다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연애 안 하면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일본인들과 술자리를 많이 가지세요. 술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밥 먹는 자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자리를 많이 나가세요. 근데 솔직히 술 먹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 빨리 배우긴 하거든요. 술 먹으면 왠지 용기도 좀 생기고 그리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일본어가 많이 늘게 돼. 토모미 아시죠? 제 그 일본인 게스트 토모미 같은 경우에는 걔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걔는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언니 저 술 먹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술자리에서 많이 배우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술 먹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랑 말하고 싶으니까 내가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고 오늘 이걸 꼭 써먹어봐야지 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막 술을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그런 대화들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무슨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이 현실 이런 게 모든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많이 써먹어요. 많이 접하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만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드시고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든가 술 먹어. 술 못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 자리는 가. 사람들 술 취하는 거 보는 거 얼마나 웃겨. 그런 것도 하면서 밥 같은 것도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떨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냥 계속 일본인들과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도쿄 K장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 두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도쿄 K장의 공부 팁 제가 공부했던 노하우 10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좀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습관화가 안 된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3일 그러다 보면 일주일 그러다 보면 뭐 한 달 이렇게 계속 내 몸에 습관화를 들이면 이게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그런 저의 공부 노하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 안 하게 되는 공부 방법인데 뭐 제가 알려드린 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날 배울 것 그 정도 다음날 배울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고 일본인들 자주 만나고 내가 배웠던 거 계속 써먹고 그냥 뭐 전철 같은 거 타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곁에 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거잖아. 조금 귀찮기는 할 수 있어. 가끔 뭐 내가 일본 전철에 봤을 때 모르는 한문이 나왔으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내가 찾아볼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본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고 싶은지 하는 그 의지에 달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회화만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한문까지 공부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회화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마 영화 많이 보시면서 그게 말하는 그런 발음 공부 같은 거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일본 대학을 다니고 싶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일본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도쿄 K장이 저만의 공부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본어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도쿄 K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후반에 일본에 와가지고 한글로 따지면 기억니은 디귿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습관도 아니니까 조금씩 하나 둘 세 개씩 조금씩 순서대로 습관화하시면 일본어 어렵지 않습니다. 도쿄 K장의 이 공부 노하우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조금 더 제가 바라자면 힘나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쿄 K장의 일본어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타 아시타 아이마쇼. 짠해. 냐.